자, 그, 현재 지금 보면은 전역 신청자들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하죠. 병역의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하사 이상 지금 그 간부들이 전역하는 인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영상을 이제 본 것 같아요.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 보더라도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근무했을 당시는 이제 2010년에서 2014년도에 이때 당시에 이제 근무를 하고 저는 이제 4년간만 딱 최저기간 복무하고 전역을 했죠.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14년도 전역 당시에 전역 대상자 인사명령 공문을 봤을 때 그 전역 신청한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전역 신청서 냈을 때도 전역자가 꽤 많이 속출했거든요. 네, 전역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유는 저도 전역 신청했던 이유는 딱 분명했던 게 뭐냐면 편의점 알바보다 대우가 못했죠. 네, 이때 당시에는 아예 당직 수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당직 근무 수당 자체가 없던 시절이고 당직 근무를 오히려 서로 쓰기 싫으니까 뒷돈 거래를 많이 하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직을 이제 돈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개판이죠. 네, 진짜 그랬습니다. 막장이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이야 또 군부대에 보면은 지금은 국방부 예하에서 뭐 그런 거 많이 채용하잖아요. 공무직으로 뭐 시설 관리. 자격증 보유자. 네, 지금은 이렇게 시행 중이지만 당시에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통신직별 하사가 뭐 전기나 이런 거 무슨 시설 관리를 겸직해서 막 같이 맡고 개판 어분전이었습니다. 개 막장 시절이었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과거에는 거의 뭐 그냥 아예 시설 관리 자체를 관리 업무를 말단 하사가 같이 겸직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죠. 네, 이런 막장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바로 벌금 때리죠. 네, 하여튼 그렇게 법이 점점 강화된 지금 시대로 흘러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후방 부대에는 아예 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찾기 힘들었어요. 거의 찾기 힘들었습니다. ADI 빼고. 네, ADI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그 특수 병과를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하사가 없었어요. 되게 지금 보면은 정말 확연히 드러나는 그 심각한 수준이었던 건데 되게 심각했거든요. 없습니다. 다 전방에 배로 끌려가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었고, 후방에는 누가 제일 많았는지 아세요? 중사 이상 부사관들만 잔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보다 위에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당직을 되게 많이 쓰던 케이스인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애초에 배 타던 걸 거의 되게 싫어한다. 네, 배 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애초에 돌아가는 업무 자체가 힘들다. 일단 이유는 하나예요. 힘든다. 단순해요. 힘든데 문제가 뭐냐면 수당도 일한 거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이거 근무하던 당시에도 해양경찰로 넘어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해양경찰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팩트예요. 네,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해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훨씬 대우가 좋기 때문에. 훨씬 좋아서. 갈아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해양경찰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막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해양경찰로 넘어가라. 차라리 이런 게 그냥 아예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굉장히 넘어가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사실 뭐 군대 뒷이야기를 이제 저도 좀 꺼내는 시점이 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제가 당직 근무 관련해서 이거를 예전에 국민신문고에도 전 냈었습니다만, 신문고에 신고하고 나서도 그게 이제 그때서야 뭐 당직 근무 수당이 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당직 근무가 육상의 경우에는 24시간제가 당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시행되던 시절에 저는 당직 근무를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직 근무는 당직 근무대로 쓰고, 예,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예,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명백한 부조리죠. 당직 근무를 썼는데 단돈 1만원도 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4년 동안 근무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달랑 1만원? 예, 달랑 1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편의점 알바보다도 대우가 나쁩니다. 네, 편의점 알바보다도 복지 수준이 최악이죠. 이거 참 웃기죠, 되게. 네, 그렇게 당직금을 많이 썼던 케이스인데도 당직금 자체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네, 왜냐? 돈이 안 되니까. 돈을 아예 한 푼도 안 주는 시절인데 당연히 계급 높은 사람이 짬밥 있는 사람이 쓰려고 하겠어요? 밑에 짬 없는 놈한테 넘길라 그러지. 그래서 당직 근무를 대신 뭐 이날 좀 서달라. 내가 맞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되게 문제가 심각했죠. 네. 저는 근데 웬만하면 바꿔달라 했던 거 다 바꿔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대할 때 다 터트리고 신고하고 나갔죠. 네. 빵 터트리고 신고하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정보기관에 민원 투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뒤집히는 수준이었죠. 무궁화 부대가 날아갔으니까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신고 때려버렸죠.
아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직을 하는데 자꾸 뒷돈거래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그랬다니까. 막장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 4년간 윗사람한테서 배울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내 병과 통신병과 관련해서 그 업무적인 스킬은 내가 스스로 익힌 거는 오케이.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별로 윗사람한테서 배울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골프질하고 뭐 술 먹고 친목질하고 그런 거밖에 없었지. 지금 따지고 보면 솔직히 배운 게 없어요. 별로 안 좋은 것들만 너무 많이 목격을 한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수준인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예. 이거 빨리 전역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너무 대우가 편의점 알바보다 못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 개나 줘버리라 이거지. 네, 애국심은 절대 안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정말. 근데 전역 신청자가 어쨌든 쏟아져 나오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예비역 재임용 제도를 막 시행하고 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역 재임용 제도를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사관 기수 옆에 뭐 리턴즈라고 해서 R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붙는다고 한다는데 어쨌든 다시 전역하는 인원이 아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제대해서 차라리 밖에서 편의점 알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군대는 대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당직 근무? 아휴, 1만원? 네. 누가 해, 이걸. 애국심 절대 안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냥 진짜 제대 신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민간인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대한민국의 국방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면 다 신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네.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면 다 신고 때려버리죠. 외부에. 네. 외부에 다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뭐 신고를 했던 당사자라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다 신고 때려버리십시오.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예 신고를 때려버려서 아예 이슈화를 시켜야 돼요. 이슈화를 만들어야 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공식이에요. 어느 기관이건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어느 기관이건 네, 어느 기관이건 이슈를 해야 그래야 바뀌어요. 네, 완전 군에서 얘기하는 거랑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공식은 간단합니다. 군에서 얘기하는 거에 반대로 행동하면 돼요. 네, 참 단순한 논리죠. 네. 군에서는 외부에다 자꾸 신고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외부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군에서 얘기하는 그 말에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뒤집어집니다. 뭐 욕을 한 짓거리를 하건 나중에 뭐 왜 신고를 했냐 개지랄을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럼 신고 때려야지. 당연한 얘기지. 예.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역 신청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있잖아요. 전역 신청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편의점 알바라도 뛰자고요. 이게 나아요. 진짜로. 이게 낫다니까.
지금 최저임금 또 논의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뭐, 12,000원, 뭐, 최저임금 협상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벌자고요. 안에서 일은 일대로 쎄 빠지게 하고, 돈은 뭐, 그 시간 근무한 만큼 다 대우도 못 받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전역하고, 그냥 간단한 뭐, 알바 같은 거 뛰자고요.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진짜로. 네. 굉장히 예전에 군대 생활했던 추억이 담겨 있긴 한데, 별로 좋은 추억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알려주기 싫은 그런 추억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별로 좋은 추억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 투기를 하고 제대를 한 케이스라서, 그냥 여러분들도 불합리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외부에다가 다 신고 때려버리세요. 그게 훨씬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또 제가 봐도. 아무튼 뭐 현역 근무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른 기관으로 갈아타시든지 더 복지 대우가 좋은 직장을 잘 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직 준비 잘 하시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정보처리 기능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역 군인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대 준비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그렇고, 참 희한하게 또 아다리가 맞아서, 군에서 이걸 준비하고 제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요. 최대한, 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자격증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취득하신 다음에 제대 준비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